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저희는 25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그런 경제관념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당근마켓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보, 이거 5천 원에 팔았어. 남편은 신나했어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신기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봐, 무료 나눔이래. 남편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게시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의자 하나 받아올게. 공짜래. 그러고 나서는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고 3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나무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는 좀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발코니에 놓으니 괜찮았어요. 알뜰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나갔어요. 이번엔 책상을 받아왔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았어요. 바닥에 놓으니 책상이 기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거 다리가 짧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밑에 무언가 받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물건을 또 받아온 거예요. 옷걸이 10개, 화분 5개, 액자 3개였어요. 여보, 이것들도 다 공짜야. 안 받으면 손해지.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너무 많이 받아오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공짜인데 뭐가 문제냐며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 물건으로 찼어요. 화분, 아령, 액자 등. 액자는 벽에 못 박을 곳이 없어서 바닥에 세워뒀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당근마켓 무료 나눔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새로 올라온 물건이 있으면 바로 연락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온다며 저녁마다 나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물건이 70개가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파를 받아왔어요. 가죽이 많이 벗겨졌지만 앉을 수 있다며 가져왔습니다. 거실에 원래 소파가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실에 소파가 2개나 필요할까요? 그러고는 식탁 테이블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이 있는데 말이에요. 손님 올 때 쓰면 된다며 구석에 놓았어요. 베란다는 점점 물건들로 쌓여져 갔습니다. 서랍장, 선풍기, 전기포트, 프라이팬, 이불, 베개, 책, CD, 피규어. 종류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출근 전에도 당근마켓을 켰어요. 32인치 TV가 공짜래. 결국 퇴근 후에 받아왔습니다. TV도 우리 집에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침실에 놓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실을 지나다니기가 불편해졌어요. 소파까지 가려면 물건 사이를 비집고 가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요. 어느 날 친구가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친구한테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 됐습니다. 물건을 세어봤어요. 120개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고친다던 책상은 아직도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무 받침은 한 번도 안 됐어요. 받아온 옷들은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화분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안 줬거든요. 물 안 줘도 되는 식물이야라고만 했습니다. 서랍장은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선풍기는 작동도 안 했습니다. 여보, 이것들 쓰기는 해? 물었습니다. 다 쓸 때가 있어. 3개월째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발코니까지 물건이 찼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받아오자. 집이 너무 불편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공짜로 받으면 돈 아끼고 좋잖아.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에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1년이 됐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버리자.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리는 거야. 괜찮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버려! 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쓰지도 않잖아. 책상은 아직도 기울어 있고
옷은 사이즈 안 맞고 화분은 다 죽었어. 제가 말하자마자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게 다 공짜로 받은 건데 왜 버려? 너무 아까워. 아깝긴 뭐가 아까워 쓰지도 않는데.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언젠간 써.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마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돼지 우리지. 남편은 화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너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얼마를 아낀 건데.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말 한마디 안 하고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물건에 파묻힌 우리 집이 너무 싫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또 물건을 받아왔어요.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긴 철봉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봐. 턱걸이 운동기구야, 공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났습니다. 이거면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구를 방으로 옮기다가 벽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전셋집인데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거 집주인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래도 공짜로 받은 건데 버릴 순 없잖아. 저는 폭발했어요. 공짜면 다야? 집이 망가지는데 수리하면 얼마인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화를 냈어요. 뭐가 문젠데? 운동기구 사면 몇십만 원이라고. 벽이야. 고치면 되잖아. 수리비는 생각 안 해? 오히려 손해잖아. 제가 손상된 벽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수리해도 티가 날 텐데 집주인한테 뭐라고 할 거야? 무료로 받은 턱걸이 달았다가 손상됐어요라고 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서로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무료 나눔으로 받아온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로요.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25평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0평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 무료 나눔으로 받아온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50개가 넘는 물건을 받아왔어요. 실제로 쓰는 건 5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실, 침실, 발코니, 현관에 쌓여 있어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짜인데 왜 마다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공짜가 제일 비싸다는 걸요. 공간을 잃었어요.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초대할 수도 없어요. 청소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손상된 벽처럼요. 어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아니면 물건 중에 선택해.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당근마켓을 켰어요. 무료 나눔 게시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에 파묻혀서 살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부서진 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도 저렇게 부서진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료 나눔 물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공짜로 받은 것들 때문에 남편은 저라는 가장 소중한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